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은, 좀 충격적인 지수 하락이 이어졌죠. 일단은, 미국 나스닥 지수도 거의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고, 다우지수, S&P 500도 거의 20% 가까운 하락세,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들이 이번 주에 중요한 고용 지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조트 보고서나 ADP에서도 고용 둔화세가 확인이 됐다. 근데 뭐 이런 것까지는 뭐 금리 인하가 이제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들로 주가가 굉장히 또 이렇게 뭐 주가 상승을 견인해 왔지만 실제로 미국의 공식적인 이제 노동부 고용 보고서의 상에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이제 실업 실업률도 4.3%로 이제 6월달에 비해서 또 높아졌고 예상치 4.1%에 비해서 또 올라간 상황. 그 다음에 비농업 부문 일자리도 어쨌든 간에 그 11만 4천 명 정도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직전 12개월 평균치 21만 5천 명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또 다우존스 예상치보다도 크게 밑돈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부진 상황 속에서 미국 경기 침체가 이제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상황이고 실제로 기업들 실적도 좋지 않았어요. AI를 필두로 어, 성장해 왔던 기업들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빅테크 기업이긴 하지만 실적 부진으로 10% 가량 하락을 했었고 또 인텔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26% 이상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4분기에는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그러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가 어떻게 보면 공식화된 상황 속에서 제가 가장 우려할 만한 거는 뭐냐면 지금 중동 정세가 또 굉장히 급변하고 있어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그 이란의 그 대통령 취임식차 방문했던 어 한이에죠, 한이에. 그래서 그 무장정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로 할 수 있는 한이에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제 암살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이란이 결과적으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까지도 무기 삼아서 만약에 어, 이 국면이 확정이 된다면 일단은 유가도 갑자기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결국 제5차 중동 전쟁으로까지 만약 간다고 하면 세계 증시나 세계 경제는 굉장히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달은 사실 굉장히 녹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경기 침체가 왔더라도 일단은 물가가 그래도 잡혀주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물가가 만약에 이 중동 정세의 이 변수로 인해서 폭등한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던 경기는 좋지 않은데 물가가 오르는 그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이제 거의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9월 달에 있어요.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9월 달까지 끌게 된다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얼어붙을 수 있고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FMC 파월 의장이 뭐 긴급회의를 소집을 해서 8월 달에 당장에 뭐 금리를 하겠다라고 만약에 이 전망이나 시그널이 나온다 했을 때도 시장은 굉장히 불안에 휩싸일 거예요. 왜냐면은 9월에 한다고 해놓고 8월에 갑자기 땡겨버리니까 정말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8월 달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두 가지 관전 포인트. 일단은 고용 지표가 어쨌든 간에 일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 좋았던 건지. 이거는 어쨌든 또 9월 달에 발표되는 8월의 지표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 유가가 결론적으로 상승을 다시 할지, 그러니까 중동 정세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짜 뭐 지수 자체가 사실 너무나도 형편이 없고 너무나도 이제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장을 우리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갭으로 떨어져서 2.4%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뭐 나스닥 선물 지수도 만약에 하락을 하는 모습이다. 결국 이거는 지금 하락 파동이 좀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V자 상승을 거쳐줘야 그래도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추가적인 랠리를 우리가 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게 하락 파동으로 간다는 이 시그널이 높아진 게 여기서 이게 상승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었지만 상승으로 갈 것 같다 하다가 갭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이 파동이 더 깊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 나스닥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15,00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뭐 완전히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15,00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5,000포인트 근처에 왔을 때 우리가 차라리 매수를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시장의 이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그냥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고 일단은 마스닥이 15,000포인트 정도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때 우리가 상황 봐서 뭐 손절매를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좀 관망하면서 좀 상황을 좀 지켜보는 전략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 원화 지수도 또 하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환율이 지금 어쨌든 고점 돌파를 하지 않고 어쨌든 20선의 어떤 이 흐름이 쌍봉그룹 구간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원화는 어쨌든 간에 좀 하락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거는 이제 엔화가 최근에 이제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의 대척점에서 이제 원화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화가 어쨌든 1,400원대에 돌파하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경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경제 위기가 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자동차 이 완성차 업종 입장에서는 안 좋죠. 왜냐면 환율이 어쨌든 간에 환율 효과라는 게 있는데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마진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의 하락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다. 자동차 관련 업종들도 하락이 좀 깊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도대체 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신규 매수를 뭐 많이 하거나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로 이제 경기와 관련이 없는 업종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특히 우리가 상반기 때는 이제 그 반도체 AI 쪽 AI 반도체라고 하는 시장을 견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이제 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앞으로 실적도 이만큼 나오지 못할 거라는 어떤 예상치가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는 결국 AI와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하반기에는 여러분들 금리나 수혜주를 잘 봐야 된다. 그 트럼프와 해리스를 떠나서 대선을 떠나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실제로 수혜를 입는 업종들을 이제 봐야 되고 이제는 경기 침체가 들어섰기 때문에 경기 침체 관련이 없는 종목들, 업종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사실 그 탑픽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었던 거고 그나마 제약바이오 쪽은 그래도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세트리온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그다음에 종근당이나 좀 바이오 이런 거, 그다음에 대우문제약 같은 거, 대우, 그다음에 뭐 대우는 좀 빠지긴 했지만 뭐 HLB나 그다음에 뭐 아이처전좀 어차피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많이 빠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원리할 게 아니라 조정 시 여전히 이제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미 많이 올랐던 IT오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은 우리가 조금 제약바이오 쪽 그나마 눈여겨볼 수 있는 업종은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조선 쪽이고, 조선 쪽도 이제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조선 쪽은 당연히 경기 침체와 또 경기와 관련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근데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도 괜찮다는 거죠. 얘네들은 어쨌든 이 수주 금액이 다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바로 두드러지게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긴 사이클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시 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조정 나왔다고 해서 오늘 뭐 4% 떨어졌다고 해서 조정을 매수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건 고점에서 거의 20% 정도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오늘 뭐 4%, 뭐 8% 떨어졌는데 매수하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정도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이제 보자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게임 업종이죠.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진짜 상승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했어요. 어제도 거의 28% 넘게 급등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넥슨 게임즈 같은 종목군들이나 아니면은 뭐 펄어비스 이런 종목군들은 펄어비스는 좀 자리가 좀 좋지는 않은데 얘는 조금 꺾여서 올라갈지 아예 꺾일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차라리 뭐 웹젠 제가 이제 웹젠을 말씀드렸잖아요. 웹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어쨌든 간에 지수가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뭐 W 게임즈나 그죠? 뭐 이런 기업들이 차라리 조금 더 낫다. 그러니까 게임 업종들 중에서도 조금 신작이 좀 이렇게 모멘텀이 있다든지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선택을 하는 전략을 쓰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운 업종들. 어쨌든 간에 해운 업종도 사실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그 이란 이스라엘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 적어도 단기적인 테마상으로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HMM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흥하해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차라리 조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다음에 유가가 상승할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란이 공식적인 보복을 선언을 이제 할 거기 때문에 WTI 지수가 사실 그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보복을 해서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진다면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 사실은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하락에 대한 공포가 더 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유가가 또 급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금 어 급반등 상황했을 때는 유가 뭐 관련주도 한번 테마성으로 한번 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추세상으로는 이렇게 대한 이 흐름상으로는 완전히 꺾여지는 모습이라 전저점 테스트까지도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가 관련주는 차라리 주가가 오를 때 보는 게 아니라 주가가 막 하락하고 폭락했을 때 차라리 그때 관심을 가져야지 주가가 오르게 되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로 막 주가가 유가 관련주들이 급락을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보수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하반기 쪽에는 이제 그 반도체와 AI 성장했던 기업들, 그렇게 주가가 올랐던 기업들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AI와 반도체 이런 기업들로 우리가 보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에서도 오를 수 있는 업종들은 또 있어요. 근데 뭐 좀 대세 자체가 이제 하반기는 꺾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는 거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뭐 2차 전지 쪽도 조금씩 우리가 컨택을 할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 같은 종목군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데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어쨌든 뭐, 이 추세적으로 막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기초 반등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주가 회복을 시도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쪽이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항공 관련주나 그쵸? 항공우주 이런 기업들이나 차라리 그 다음에 그 항공 관련주나 이제 가스공사, 대왕고래, 세마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기 침체 관련이 없는 그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선별을 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일단 지금 이제 월 초로 접어들은 지가 이제 이틀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그다음에 월요일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까지 시장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고 조금 더 초점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이제 경기 침체 관련 없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걸 체크해 보면서 8월 달에 이제 공략주를 다시 좀 소개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잦은 매매나 또는 뭐 과감하게 신금해서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내가 조금 긴 호흡으로 간다고 하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 긴 호흡으로 본다면 다시 주가는 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점, 일단 8월달 정도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일단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마시고 대신에 지금의 소나기를 피하고 좀 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내가 좀 긴 호흡으로 내가 접근을 할 거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8월 예비 관심주나 또 8월 공략주 제가 말씀드린 8월 공략주를 이제 보시면서 분할 매수 정도 관점으로 보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쓰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문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이 경기 침체가 오는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9월에 시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또 막상 금리 인하를 하면서 또 반등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금 기다려 일 때 지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되니 조금 멀리서 좀 관망하는 전략. 두 번째는 이제 중동 전세의 불안, 그 다음에 5차 중동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한이의 피살로, 암살로 인해서 이제 중동의 이스라엘과 또 이제 뭐 하마스, 이란, 뭐 이렇게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까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거나 아니면 전쟁이 확산되는 상황들이요. 인해서 증시가 또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이번 달에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주말이니까 푹 쉬시고요. 어쨌든 간에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